초, 중등 시기에 각 과목별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초등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등 시기 국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독서입니다. 독서만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독서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 독서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성적이랑 연결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 100%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독서가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100%는 아니고 우리가 독서라는 건 다 간접적이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독서가 문해력을 올려주는 건 맞지만 간접적으로 올려주는 거고요. 독서가 국어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독서랑 중고등 국어 시험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독서는 시간 제한도 없고요.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문장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실제로 중고등 시험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고요.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실제 시험에서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읽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문장은 더욱 힘주어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불필요한 문장은 더욱 빠르게 넘어가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멋지게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하면 독해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 독서와 독해는 분명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는 그런 빠작이나 하루 한 장이나 그런 일일 독해 같은 독해 문제집을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초등 국어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중등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과 비문학에 대한 기본 이론 정도는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서 그 중학교 때는 물론 유료 인강들도 있겠지만은 EBS-I의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 같은 교재를 활용하면 좋겠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중등과 고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결국에 깊이의 차이일 뿐이지 용어나 나오는 것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고등 수준의 문법까지 해두는 게 좋고요. 떠먹는 국어 문법 같은 교재 활용하셔가지고 자습할 수 있는 교재니까 그런 것들 문법 정리해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중학생들 중에서 삼이인곡, 송미인곡 같은 고전 시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가 만화로 읽는 고전 시가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봤던 교재인데 이 작가님이 네이버 웹툰 작가시면서 현지 국어 선생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 형태로 고전 시가의 줄거리를 잘 풀어둔 책이니까 그런 것들로 약점을 보완을 하면 좋겠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수학인데요. 수학은 초등과 중등 공통으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수학학원 다니는 경우도 많고 수학학원을 다니는 게 좋다, 다니지 말아야 된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학원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학원과 별개로 저는 꼭 스스로 심화 문제집 한 권을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심화 문제집을 푸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어려운 한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풀이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수학적인 사고력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학원 숙제 차원으로 하게 되면 이 한 문제를 한 2분, 3분 봤다가 안 풀리면 별표를 크게 쳐서 학원에 가져가 버리는 학원 선생님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자는 목적에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학원을 다니더라도 꼭 스스로 A급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집들이니까 그런 것들 활용을 하셔서 하루에 딱 3문제, 문제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딱 3문제만 설정을 해서 해도 되니까 조금의 분량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연습을 꼭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어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이 영어 단어 암기를 저는 가장 강조를 드리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독해, 그 다음에 문법,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거에 가장 바탕이 되는 건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영단어 암기를 할 때는 저는 한 권을 3회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권을 하는 것보다 한 권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3회독을 할 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 발음과 다이어입니다. 발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nature, 그 다음에 mature 이라는 단어를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앞글자 하나 차이고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수능 영어에서 45문제 중에
17문제가 듣기인 만큼 발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이처리랑 머처리 이렇게 발음을 정확히 구분을 해두지 않으면 눈으로 봤을 때는 알지만 귀로 들었을 때 판단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어입니다. 다이어라는 건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제너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너럴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는 일반적인이라는 뜻이고요. 명사로는 장군이라는 뜻인데 이걸 장군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제너럴 하스피럴이라고 하면 장군병원, 국군병원인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제너럴 하스피럴은 일반적인 병원, 즉 피부과, 소아과, 특정 과를 다루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루는 병원이라서 종합병원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뜻을 한 가지만 외워버리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는 단어이지만 뜻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등, 중등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 학원들을 보면 단어 채점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학원들은 뜻을 제너럴의 뜻이 일반적인이란 장군 둘 다 있는데 하나만 써도 맞다고 넘어가는 학원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친구들끼리 바꿔서 채점을 시키는 학원들도 많아요. 그러면 뜻을 하나만 써도 맞다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과외를 많이 했는데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단어 짝을 이만큼 암기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다이어를 테스트를 해보면 다이어는 하나도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단어 짝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이어를 놓치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생각보다 그게 엄청난 공백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학원에서 뜻 한 개만 외우는 학원이라면 집에서라도 방학 때나 내신 기간이 아닐 때를 활용을 해서라도 다이어, 뜻도 여러 개 외워주고 발음도 외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3회독을 할 때는 1회독은 뜻 한 개랑 스펠링, 2회독은 모든 단어에 대해서 뜻 이제는 2개랑 발음이랑 스펠링, 3회독부터는 1, 2회독 때 틀렸던 단어들이랑 주로 뜻이 3개 이상인 단어들 위주로 뜻 이제는 3개 이상, 그 다음에 발음이랑 스펠링까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과목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초, 중고 교육에서는 유전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사실 공부머리라는 말 정말 학부모님이든 학생이든 쉽게 쓰거든요. 당연히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똑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좀 더 이해력도 빠르고 습득력도 빠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력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부머리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공부머리가 있어야 잘하고 이미 나는 공부머리가 없으니까 아예 노력을 안 한다? 그건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정말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머리만 좋아도 시험만 잘 봐도 쉽게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입시는요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많이 갈 텐데 요즘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 그런 서울에 있는 학교들 거의 없습니다.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기록부, 면접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학교 생활 기록부는요 재능의 영역이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요. 수행평가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독후감 열심히 써야 되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소통도 잘 돼야 되고 친구들이랑 관계도 좋아야 되거든요. 결국 이런 학교생활 기록부는 유전이 아닌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고요. 지금의 입시에서는 절대로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특히 수능에서도 예전에는 머리가 좋아야만 풀 수 있는 킬러 문제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킬러 문제 되도록이면 출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준 킬러 문제라고 해서 킬러보다는 한두 단계 더 낮은 즉 노력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표면적으로는 공부 머리가 있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더 빨라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결국 이 처음에 빨라 보인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마지막 고등 3년, 마지막 수능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긴 관점에서 바라봐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